안녕하세요. 방송인 이지연입니다. 따뜻한 온기가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에서는 해마다 이맘때 장애인 먼저 실천상 시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5회를 맞이하는 장애인 먼저 실천상은 12월 3일 세계 장애인 날을 기념해서 장애인식 개선과 또 장애인 권익 증진에 앞장선 개인과 단체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헌신하며 또 장애인 인권 향상에 기여한 수상자, 과연 어떤 분들일지 궁금하시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수상자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020 장애인 먼저 실천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아는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미랄복지재단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1993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평등한 기회 보장과 완전한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해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고 장애인식 개선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리고 생애 주기별 국내 전문 복지 사업과 지속 가능한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수행해온 미랄복지재단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선구자로서 오늘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늘 그러면 대상을 수상한 미랄복지재단의 장량 사무처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랄복지재단 사무처장 장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대상을 안게 되셨는데 기쁨이 크실 것 같은데요. 네. 미랄복지재단이 1993년에 설립됐다고 지금 소개해드렸는데 당시에 설립 계기가 있었나요? 네, 그렇죠. 당시에 그 대학생이었는데요. 정영석이란 대학생이 학교에 다니면서 미랄선교단이란 단체에 가입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단체에서 주로 장애인에 대한 그런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서 활동하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사업, 특히 장애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선교단으로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한계를 너무 느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을 세워서 직접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1993년 7월 15일자로 네. 미랄복지재단을 개소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미랄복지재단의 사업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미랄학교죠? 네, 그렇습니다. 미랄학교는 남서울 은혜교회와 상당히 관계가 깊습니다. 네네. 거기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당시에 이 교회는 교회를 짓지 않고 학교를 지어서 학교 안에 그 강당을 통해서 예배를 보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 학교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는 장애인 부모들이 수세에 뭐 일반 학교도 많은데 왜 일반 학교를 지으려느냐? 장애인 학교를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 당의 그 의견을 상정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당에서 장애인 학교로 가결이 돼서 이제 장애인 학교 수서에는 학교가 없었거든요. 장애인 학교가. 네네. 그래서 처음으로 거기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애인 학교를 짓는 그런 과정에서 주위에 큰 아파트 단지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이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데모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법적인 문제까지 갔었는데 언론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도움을 해주셔가지고 네. 결국은 학교를 짓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학교가 잘 운영되므로 실질적으로 이 학교를 교회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미랄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그 학교를 저희에게 기부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그 학교를 운영해야 됐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 학교가 장애인에 대한 그 특수한 건물로서 그리고 또 아름답게 지어져 가지고
한국 건축가 협회에서 특별히 상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교육의 전문성이라든가 우수성 때문에 인정을 받아서 2001년도, 10년도, 18년도 큰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현재는 옛날에 그렇게 반대하던 주위 아파트 단지의 여러 시민들이 학교 안에 그 아트센터라든가 카페라든가 미술관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서 이제 함께 상생하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그 학교로서 그 주위에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 명성에 힘입어서 아트센터에 가서 전시회 때 구경도 하고 그러셨습니까? 카페도 가봤는데 참 분위기가 좋았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랄복지재단에서는 아동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장애인 또는 장애 예술인 지원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계시죠? 예. 저희가 학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초중고 그다음에 이제 직업까지 아우른 그런 교육을 받고 나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취직할 데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학교 다음 이들에게 직업을 줘야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저희가 이제 직업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굿일스토어라고 미국의 모델인데 여러 시민들이 집에서 쓰지 않는 그 여러 제품들을 우리한테 기부하게 되면은 그걸 장애인들이 상품화 작업을 거쳐 가지고 그 매장에서 파는 굿일스토어 네, 네. 그걸 운영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일이 힘이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요. 네, 네.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굿일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를 오픈해 있고요. 거기에 발달 장애인들 한 250명 정도를 우리가 고용하고 있고요. 네, 네. 기타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처음에 세울 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300평 이상 건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오뚜기라든가 현대그룹에서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한두 개씩 이렇게 오픈해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리사이클링이기도 하고 그렇죠. 지구 환경 운동에도 동참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장애인들의 또 재활을 위한 복지에도 큰 몫을 예.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사회자님께서 굿일에 대한 내용을 훤히 알고 계시구만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는 국내 최초로 시청각 장애인 지원을 위한 헬렌 켈러 센터도 문을 열었는데요.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예. 헬렌 켈러 사업은요,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이 됐거든요. 네, 네. 그런데 헬렌 켈러 사업은 중복 장애인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헬렌 켈러는 우리가 삼중고를 고통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중복 장애인이 한 10,000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그런 그 삶을 영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법적으로도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큰 생각을 갖고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좀 더 찾아내고 발굴하고요. 그리고 이들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생각하다가 법적으로 이걸 특별법을 제정해서 돕는 방법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님들께서도요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 아마 내년쯤에는 이 특별법이 제정이 되므로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아마 이 대상자 중복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전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자치대로 만든 이 센터를 통해서 좀 그 대상자를 더 많이 발굴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봉사자가 필요하거든요. 헬렌 켈러도 그 설리반이라는 그런 선생님 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봉사자를 우리가 좀 많이 발굴해서 육성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분들도 이제 생활해야 하니까 자립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사실상 그 장애인의 90%는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인들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장애인이 나무 이야기만 아니고 내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요.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고 특히 우리 가족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인식이 바꿔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사람들은 세 마리의 개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중에 우리가 편견, 선입견 이건 장애인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견이라든가 선입견으로 장애인을 쉽게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인식 개선을 통해서 정말 함께함으로 우리 사회가 더 밝은 미래를 갖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선진화로 가는 그런 입장에서 모든 국민이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 또 수상을 계기로 해서 그 인식 개선 운동에 더욱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송을 통해서 특히 이해가 된다면은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0 장애인 먼저 실천 대상을 수상한 미랄복지재단의 장량 사무처장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분입니다. 문화를 즐기는 데 있어서 장애, 비장애 구분은 없어야 한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가 있어도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춤출 수 있는 다원 예술축제 페스티벌 나다를 9년째 이끌어온 총감독입니다. 독고 정은님인데요. 다양성은 창의성을 높이는 원동력이다라는 정신으로 다양성이 만들어내는 긍정의 힘을 전파하는 희망과 행복 나눔의 전도사입니다. 자, 독고정은 씨 어서 오십시오. 축하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페스티벌 나다의 총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올해로 9년째를 맡고 계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9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페스티벌 나다 어떤 행사인가요? 네, 페스티벌 나다는 숨겨진 감각 축제라는 부제로 매년 열리고 있는 베리어 프리 다원 예술 축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이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심리적인 그리고 또 물리적인 장벽을 제거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진 네. 그런 축제고요. 네. 실제로 현장에서 즐기시는 비장애인 관객들은 페스티벌 나다가 장애인 행사다라고 인식을 하지 않고 장애인을 배려한 행사라고 느끼시고 네, 또 네. 장애 당사자분들은 다른 비장애인 행사하고 또 틀리게 마음껏 눈치 안 보고 놀고 즐기고 표현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네, 네. 무대 열기가 오르기 시작하면 뭐 함께 어우러져서 네. 함께 축제 현장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페스티벌 나다의 이름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네, 저 소중한 나가 모여 아. 더 소중한 다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감각을 사용한 독특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장애 그리고 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되는 그런 장애인식 개선 운동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제 주변에도 친구들도 많지만 장애인이 평범한 그냥 내 이웃으로 사는 그런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운동본부의 정신과 일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페스티벌 나다에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펼치시더라고요. 네. 이게 다원예술 축제인 만큼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특히 청각장애인도 즐길 수 있는 저희 뮤직 페스티벌에서는 홀로그램이나 LED 다면화 송출을 통해서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전시 속에서 오. 라이브 공연이 펼쳐집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우퍼조끼라든가 진동 쿠션을 통해서 촉각적인 정보를 또 극대화해서 네, 네. 청각장애인의 관람을 보조하고 네. 또 이 뭐 공연하는 악기 연주라든가 이제 뮤지션들의 하는 숨소리까지 표현하는 그런 역동적인 수어 통역에 실시간 자막 서비스도
뭐 핸드폰 이런 LED 스크린에 스마트 글라스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관람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 뮤직 페스티벌의 또 시그니처 프로그램은 암정 공연인데요. 이게 단순한 시각장애 체험이 아니라 저희에게는 이 2, 3분간의 뭐 짧은 경험일 수는 있겠지만 이 감각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옆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네, 네.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공연 중간에는 또 간간히 수어떼착이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네. 그 순간만큼은 농인분들도 비장애인분들도 또 다른 유형의 장애인분들도 또 하나가 돼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공간에서 함께 부딪히고 소통하고 또 그렇게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긍정적인 인식 개선을 저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눈에 훤히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공연 예술 분야에서 정말 타격이 심한데요. 이런 와중에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기존처럼 오프라인 행사도 있었지만 온라인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상황이 사회적 잠시 멈춤이 일부 장애인분들에게는 또 단절로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찾아가는 우퍼조끼와 함께 찾아가는 출장 서비스라는 거를 또 추가로 진행을 해서 네. 바깥 활동이 어려워지신 기저질환이 있는 휠체어 사용자분이나 발달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시스템을 세팅을 하고 또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좀 현장감 있게 즐기실 수 있도록 또 별도로 스피커도 설치를 하고 네. 우퍼조끼와 진동 쿠션을 또 착용을 해서 그렇게 재미있게 공연을 즐겼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니어 가운데에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잠시의 멈춤이 아니라 완전한 단절이 되는 경우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좋은 맞습니다. 아이디어를 지금 받은 느낌이거든요. 네. 그런 일련의 활동들이 연결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궁극적으로 우리 독고정은 총 감독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은 어떤 걸까요? 페스티벌 나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장애는 치료해야 되는 질병이라든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희 같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상황과 조건 때문에 발생된 것이다라는 그런 새로운 관점의 인식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은 이성과 감성을 모두 이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나와 다름이 만들어내는 그 다양성들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보다 조금 따뜻하고 좀 더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들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는 또 문화예술 기획자로서 다른 기획자분들도 공연 예술이나 어떤 행사를 기획을 할 때 배리어 프리 공연 환경이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배려가 너무나 당연한 거가 되고 네. 가장 기본적인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도록 인식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장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날들이 하루 빨리 더 다가와야 되겠죠? 네. 네. 2020 장애인 먼저 실천상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신 페스티벌 나다의 독고정은 총감독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든든해졌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장애인 먼저 실천상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으신 빗소리 친구들의 최영묵 대표 모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네. 빗소리 친구들 하면은 불모지였던 우리 국내 장애인 무용을 발전시킨 선구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장애인 무용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1980년대 초에 그 공옥진 그 여사라는 분이 이제 그 병신춤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호응을 받았었어요. 네. 근데 마치 그때
그 장애인들이 춤을 추면 오히려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그런 세상이더라고요. 뭐 네. 조롱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데서부터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이런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것이 장애인 무용의 태동기였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네. 이제는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무용제 키아다를 주최 또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저희가 부산국제무용제의 그 폐막식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네. 일본 그리고 핀란드 같은 나라를 가서 공연을 했었는데 거기서 얻은 게 있었어요. 첫 번째로 그 대중성과 또 경쟁력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무용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일을 생각을 가지고 이제 2016년서부터 대한민국 국제장애인 무용제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한 5개 그 국에서 이렇게 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공연을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그 대한민국 국제장애인 무용제를 한다니까 부러워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네. 유럽은 유럽끼리, 뭐 미국은 미국끼리만 모여서 하는데 우리처럼 대륙 간에 이동을 하면서 교류하는 이런 무용제, 세계 무용제는 대한민국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일본 분들은 일본이 이런 걸 못해서 안타깝다라고 부러워하고요. 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무용제를 통해서 무용이라고 장애 무용이라고 하는 이 교류를 세계적으로 좀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무용제 현장을 기록으로 담은 화보집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축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대한민국이 10월 달 보면 한 2,000개 축제들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 대한민국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 컨셉을 가지고 축제를 하고 이걸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리는 것은 유독 키아다 대한민국 국제 장애인 무용제라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유럽을 가든지 또 미국을 가든지 먼저 알아서 자기네들을 불러달라고 이렇게 이제 그 요청이 와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이 대한민국 국제 장애인 무용제가 더더욱 그리고 브랜드 있는 이런 세계적인 축제가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국위 선양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난 평창 동계 패럴림픽 때 빗소리 친구들의 실력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줘서 아주 큰 박수 갈채를 받으셨죠. 예. 평창 패럴림픽 때 그 개막식 공연에 이제 공존이라고 하는 이 축제를 저희가 했습니다. 네, 네. 그때 눈이 무지무지하게 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설 작업을 하면 밤에 또 눈이 오고 아침에 또 제설 작업을 하면 눈이 오고 그래서 그 눈을 치는 분들도 고생을 했지만 저희 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눈이 많이 와서 연습을 못할 정도였었습니다. 네, 뭐 네. 식사하는 이 식당을 가는 데 있어서 눈이 많이 와서 휠체어 가지를 못했었어요. 휠체어가 갈 수 없어서. 네, 네, 그 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기획하는 이분들이 그 특수 체육하는 친구들을 그 휠체어를 태워가지고 작품을 하냐 어떠냐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내가 국제적으로 우리가 사기꾼이 될 일이 있냐고. 그래서 이제 장애인 춤추는 친구들과 아울러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을 해서 우리가 6개월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또 이제 그 기획한 이 부분대로 이제 그 아름다운 공연을 펼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함성을 지르더라고요. 이제 그걸 바라보면서 뿌듯했고 그리고 또 이 자료를 가지고 외국을 가서 저희가 이런 거 했었어요라고 했더니 모든 것을 물어보지 않고 맨 앞자리에 어서 오세요 하면서 반겨주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패럴림픽을 통해서 장애인 무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대로 보여줬구나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국내에서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음악 활동은 상당히 활발하고 예. 또 역사가 좀 길다고 보는데요. 네. 장애인 무용을 발전시킨다는 거는 이게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예. 또 아시는 분들은 훌륭하다고 칭찬도 해주시는데 장애인 무용인 양성에도 힘쓰고 계시잖아요. 예. 저희들이 그 메이드라고 장애인 무용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가 메이드에서 춤을 배우면 국립 무용단이나 춤을 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최고의 그 강사진 그리고 장애인들을 통해서 3년 4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화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고 나니까 3년 지난 요번에 우리가 이제 바디 하모니라고 하는 반이 있어요. 거긴 청각 장애인들도 있고요. 또 이제 다운도 있고 발달 장애들인데 이들이 모여서 몸으로 움직이는 이런 친구들인데 올해 2020년 그 스페셜 K 여기 나가서 무용상에서 이제 그 금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스페셜 어워드에 나가서도 대상을 받았었어요. 오, 이런 걸 네, 보면서 제대로 된 교육은 중증 장애인이든지 아니면 발달 장애인이든지 누구에게도 교육에 이런 효과가 나는구나. 그리고 또 예술을 또 몸으로 이렇게 체험하면서 교육하면서 또 그들의 달란트 같은 것을 드러내는 이 부분의 교육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교육에는 정말 대단한 인내가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더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간 정말 고생이 참 많으셨을 텐데 하지만 빗소리 친구들이 장애인 무용을 통해서 장애인식 개선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보시죠? 예, 자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 이 무용제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무용제뿐만 아니라 장애인 춤이라고 하는 것을 맨 처음에 할 때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는 장애인들부터 반대를 했었어요. 내 모습을 남한테 이런 모습 보이냐고 해서 반대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전문가들, 소위 말하는 극장 대관서부터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서 우리가 가면 싸움을 했었습니다. 한 10년 동안 계속 투쟁하는 싸움 같은 걸 했었어요. 공연장 무용을 하려면 댄스 플로어라고 하는 게 깔려야 됩니다. 고무판. 근데 휠체어가 거기 가면 댄스 플로어가 찢어진다고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 운동에 대해서 뭐 편의시설 이 운동을 많이 하니까 장애인 관객석은 만들어 놓는데 무대 뒤에 뭐 분장실에서 무대 뒤로 올라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동권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무지개 많았었어요. 턱 있고 경사로가 그렇죠. 없죠. 예, 예. 네. 그럼 계속 우리가 욕을 하죠. 욕을 하면 극장 측에서는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또 이해 못하는 분이면 이제 싸워요. 싸우면서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이럴 줄 알아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안 빌려주려고 했다고. 그러면 그날은 공연이고 뭐고 이제 싸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극장의 모든 분들이 장애인하면 먼저 이렇게 배려하려고 하고 네. 미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하나 우리가 공연을 통해서 이제 그 사진전을 하는데 네. 그 사진전이 국회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 그 2절지 이상 되는 그 전지 같은 이런 사진 큰 거를 국회에 다뤄놨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보는 거예요. 불편함 그리고 또 뭐 불쌍함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동작으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양한 몸짓의 동작 이런 부분으로 하면서 그들의 그 예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술이라고 하는 이 장르로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들을 서로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참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동의 시간이죠. 네. 자, 마지막으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뭐 사회도 필요하지만 저는 무용 이렇게 하고 당사자들한테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시카고를 가서 공연을 했더니 한 80 먹은 드신 노인 두 분이 그 축제를 하더라고요. 네. 한 분은 그 발레를 하셨던 분인데 스키를 타다가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동을 타고 춤을 추시는데 계속 춤을 추시는 거예요. 이분이 춤을 추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같이 하죠. 우리나라에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도 올 봄에도 이제 그 투쟁들을 하더라고요. 장애인 인권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활동 보조 60살 정도 되면 지금 이제 뭐 제한한다 뭐 한다. 80살 된 이 노인 무용수가 춤을 추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본다고 하면 뭐 활동 보조인이 없어져요 뭐 안 해줘요 이런 얘기가 필요 없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장애인 예술하시는 분들이 더더욱 앞장서서 연세가 드셔도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나면 뭐 활동 보조인서부터 해서 모든 부분들이 그냥 앞서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위적으로 네. 뭘 만들어 주셔가 아니라 네. 그들이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장애인 인식 이 부분에 변화가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꾸준히 열심히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2020 장애인 먼저 실천상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빗소리 친구들의 최영묵 대표였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먼저 실천 운동본부 이사장상을 수상한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장애를 어떻게 즐겁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궁리하던 지체장애인 함정균 씨가 동영상 채널 함박TV를 운영하는 1인 크리에이터가 됐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함정균 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영상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식 개선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함정균 씨의 동영상 채널 함박TV는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날까지 쭉 계속될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자로 선정되셨다는 얘기 들으시고 기분이 어떠셨어요? 제가 그런 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네, 이런 뜻깊은 상을 주셔서 정말 더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에너지, 네, 연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더욱 한박 웃으시겠어요. 네. 중도에 장애를 입으셨다고 들었는데 교통사고였다고요? 네, 2013년도에 제가 그 오토바이를 타고 속초로 놀러 가는데 그 앞에 선두가 넘어지면서 그 제가 피하는 과정에서 가드레일을 머리에 부딪혀서 목뼈가 부러졌어요. 네, 네. 그때 중추신경 손상을 입어서 사지마비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재활을 통해서 지금은 이렇게 어느 정도 움직임이 좀 가능한 그런 장애인이 됐죠. 네, 네. 척수 장애인 행사를 제가 한 10몇 년 동안 쭉 함께 하면서 느꼈던 게 중도 장애로 인해서 정말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시는 기간이 많이들 길었다고들 하시더군요. 재활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으셨겠어요. 저 정말 많이 울었어요. 화도 많이 내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유 없이 그냥 화내고, 네, 네. 근데 그런 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제 가족이 가장 컸죠. 이렇게 아빠가 그냥 힘없이 누워 있으면 이 아이들한테 정신적으로 너무 안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의 그 생각을 바꾸게 되는 그런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네. 열심히 살아보자라고 마음 먹고 활동하게 된 그런 큰 계기가 됐죠. 네, 가족이 힘이다. 네. 네, 네. 지금 동영상 공유 채널 함박TV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동영상 촬영은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내가 이 함박 TV를 만들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만든 건 아니고, 이 재활을 한 1년 10개월 정도 하는 그 시점에 병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복귀를 하면서 지하철을 자연스럽게 이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그 지금 왕십역인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인지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거기서 계속 한 30분 이상 헤매는 그런 경우가 다른 역까지 합쳐서 몇 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심각한데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나중에 기억 안 날 때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죠. 이게 쌓이다 보니까 핸드폰 용량이 꽉 차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그러면은 그 유튜브 플랫폼에 이걸 한번 담아보자 해서 하나씩 옮기는 그런 과정에서 조회수가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보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편집을 하면서 다듬기 시작했죠.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 네, 네. 초보자가 이제 정말 제대로 네네네. 하시는 그런 과정까지 네네. 되게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게? 제가 지금 한 4년 정도, 오, 네, 네. 15년도 5월 달에 채널을 개설을 해서 그 최초에는 제가 이제 전직 마술사였다 보니까 마술 영상을 계속 올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일상에서 불편한 부분을 촬영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함박TV 보고 댓글도 많이 올라오는데 미국에서도 연락이 왔다고요? 그분이 여자분인데 결혼 이민자예요. 네. 남편이 미국인이고, 근데 남편이 척수장애인인데
미국에서는 뭐 못 들어가는 이동 못하는 곳이 없었나 봐요. 네. 우리나라 오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제 영상을 보고서 보물을 발견한 것 같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갖고 네, 네. 실제로 그 2018년도에 그렇게 댓글 다시고 19년도에 오셔서 그렇게 여행하시고 가셨어요. 네, 네. 이제 그런 그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고 중간중간에 그 유아차 미는 엄마들이 네, 네. 고맙다고 댓글 유모차. 달고 예. 네, 네. 그리고 한 번은 지하철에서 그 어떤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시고 혹시 한박 TV 아, 네. 잘 보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랬죠. 네, 네. 그럴 때 정말 참 보람을 느끼실 거예요. 네네네네.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을 더 해보고 싶으세요? 제가 올해 하고 작년에 조금씩 그 유튜브 영상 크리에이터 관련된 교육을 이렇게 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거를 내년에는 좀 더 이렇게 확장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여행이라든지 이동권 관련된 영상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러면 정말 많은 장애인들에게 큰 용기가 될 거예요. 네, 네. 자, 끝으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으세요? 제도적으로 휠체어가 접근 못하는 그런 곳을 짧게 개선을 해서 그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길 이동을 할 때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정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일례로 지방에 그 많은 도시들이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기울은 그런 경사로 비슷한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아예 그냥 단차가 20cm에서 30cm 정도 되는 그런 단차가 있는 횡단보도가 있더라고요. 이제 네. 그거 보고서 아직 멀었구나 그런 네, 생각도 네. 하고 그리고 접근 가능한 식당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네. 저의 맛집은 접근 가능한 곳이 맛집이고 실제로 맛집이라서 갈 수 없는 곳은 저한테는 그림의 떡인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언젠가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변에 가까이에 화장실이 많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한 장애인의 말씀이 네, 떠올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이사장상을 수상한 1인 크리에이터 함정균 씨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2020 장애인 먼저 실천상 수상식을 이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은 이분들 만나보고 나서 느끼니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또는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따뜻한 평범한 이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배려를 하다 보면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아름답고 따뜻한 소통에 동참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상식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